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또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등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인사들을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악수를 나눴죠.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짧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만남,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이죠. 지난 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할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명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도 나오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다는 것이죠. 해외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정권은 짧다는 등 이런 망언을 늘어놓았던 당대표, 이 사람이 고와 보일 리는 없겠죠. 예전에는 이런 배웅이나 마중길에서 환하게 웃고 악수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부 요인이라든가 또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여야 대표를 부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교 성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정 대표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순방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마치면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시간 45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그동안의 과정도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하고 나와서 곧바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죠. 여기에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힘드시지요? 어느 의원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어가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비록 지금 흔들리지만 나는 당권 도전에 다시 나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 당대표에. 그러나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친명계죠. 이분도 MBC 라디오에 나와서 나의 출마 요구가 당원의 뜻에 달려있다느니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참 한가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직접 비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그 90도 폴더 인사를 대통령께 정 대표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정 대표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다라는 게 이건태 의원의 진단입니다.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정치 기술을 선보이는 정청래 대표의 현란한 정치 기술, 솔직히 별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명 중에 친명, 이건태 의원이 이렇게 직격을 할 정도면 정청래 대표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건태 의원은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 말로만 하는 친명 그것도 듣기 싫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였는데 청와대 측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주세요. 라는 그런 얄팍한 수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워낙 현란한 정치 기술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마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월드클래스니 최고니 뭐 그렇게 말은 하고 하는 행동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는 말로 거의 모든 시간을 때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특히 정청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당내 친청계라고 하면은 한민수 비서실장이 있을 거고 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있고 문정복 최고위원이 있을 겁니다. 또 최민희 의원도 있죠. 이 사람들은 매우 거친 언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박규환 최고위원. 이 사람은 내각 총사퇴 이런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여당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총사퇴하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잘 뽑아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다음 당권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장고를 거쳐서 24일쯤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친청계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할 것 없이 무차별 폭격을 가하게 될 겁니다. 이미 친청계에서는 정청래가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 청와대 입김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어쩔 수 없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내각한테 총사퇴하라느니 대통령 당무 개입이다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만약 정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명심 없이 당권을 쥐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다음 여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또다시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국은 정청래에게 모두 다 줄을 서기 때문에 일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법권도 정청래 대표가 다 갖게 되면 국정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사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청래는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등등으로 당심은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권리당원은 모두 다 나 정청래를 찍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든 말든 내가 나가면 무조건 내가 당선이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인터뷰에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은 여권, 즉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권을 쥐게 된다면 자신과 이 정권을 향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뽑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하고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4년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막강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께 맞서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1인 1표제를 밀어붙이면서 권리당원들은 모두 다 나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전부터 정청래 대표는 끊임없이 다음 당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해왔느냐. 이전 대선에서 호남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였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에서 와서 자기가 선대위원장이라고 호남을 누볐습니다. 호남은 자기가 누비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를 찍습니다. 민주당 후보고 호남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일을 잘하게 생겼다.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일을 정말 잘할 거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또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호남을 쓸면서 여기서 선대위원장을 했다. 호남에서 선대위원장을 했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본인의 고향은 충청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이 3분의 1 이상이 있는 호남을 휩쓸면서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호남을 오지 않아도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포박거리를 하지 않아도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찍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뭐 전과 5범짜리도 공천하고 자기가 지방자치 특보로 임명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하고 또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상대 후보를 어떻게든 짓밟고 그래서 좌파 소위 말하는 정청래파를 공천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을 제대로 찍지 않고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무소속을 찍어서 굉장히 많은 기초단체장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청래 책임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1인 1표제 운운하면서 호남에서의 표 운운하면서 호남 표밭거리에만 나서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는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맞서려면 정권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혹은 1년이나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레임덕에 들어섰다라고 할 때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랑 1년밖에 안 됐고 지금은 민생경제라든가 또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모두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국정은 표리하게 되고 국민만 피곤하고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정청래 대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의 그릇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민주당에게도 부담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큰 결단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해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모른 척하고 흔들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기를 인용하면서 흔들려도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앞으로 국정이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커뮤니티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 다음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이런 선언문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후원 계좌까지 다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 출마하라고 이렇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차피 출마한다. 이런 형식을 지금 띄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뭐 정청래 대표 출마 촉구를 위한 무슨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돌고 그러던데 이미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불행해질 것이다. 무엇을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인가? 국민을 가장 앞세워야 된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대로 읽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